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큰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일상이 된 좋아요 꾹 누르고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꾹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김종섭님이 종배 친구 화이팅. 나도 대전 출신인 걸 친구 때문에 자부심을 느낀다네. 네, 아재는 아니죠. 네. 종배 친구. 네. 친구면 뭐 괜찮습니다. 뭐 저보고 아재라고만 안 하면 돼요. 네. 네. 자, AS 타임 가실까요? 네, 지난 금요일 저희가 이 시간에 대구시장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으로 동영상에 등장한 전 대통령 박근혜 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구에서 박심이 어떤 작용을 할지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영향 때문인지 주목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대구 경북기자협회가 지난 4일과 7일 미디어 리얼 리서치 코리아에 의뢰해서 대구 지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31.9%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를 받았고요. 유영하 변호사는 21.7%,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15.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유영하 변호사 지지율이 껑충 뛴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지금 그 더마카가 정리해준 내용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여론조사는 4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잖아요. 네. 박근혜 씨가 유영하 지지 선언한 건 8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더 오르면 더 올랐지. 아하.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박근혜 씨의 지지 선언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 대구에서 이거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더군다나 오늘과 내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 경북을 가잖아요. 네. 여기서 또 사저를 방문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영향력이 바로 어떻게 그렇죠.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시장 그 후보들을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대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거는 별로 중요한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씨를 만나게 되면 다시 또 시선이 집중이 될 것이고 박근혜 씨에게 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씨의 영향이 더 확장이 될 수 있다. 대구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느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건 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8838님이 박근혜 옆을 지켰다고 아무 행정 경험도 없는 사람 지지율이 20%가 넘었다고요?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예. 사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저 정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도 있긴 한 것 같던데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유영하 변호사 자체가 아니고요. 만에 하나라도 유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의 경선을 통과를 해서 대구시장이 된다면 네. 박근혜 파워가 공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박근혜 씨는 정치적으로 재기를 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대구 내지 뭐 더 나아가서 아무리 좋게 봐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 정치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다시 박근혜 권역이 그러니까 설정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박근혜 씨 입장에서는 또 발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목할 건 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넘어서 네. 그 배경까지 그리고 앞으로 그 미칠 영향까지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신데요.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으로 조사가 됐고요. 응답률은 4.04%,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원내대표 선거 승리 뒤 언론 인터뷰에 나선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수사권 분리가 아니라 박탈이고 문재인, 이재명, 특정인과 특정 세력을 지키기 위해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만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건 결국은 이재명 후보 부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또 문재인 정권의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가뜩이나 격앙된 민주당에선 정권을 잡자마자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냐며 날선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은 김호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며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이르면 내일 수사권 분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갈등은 정치권 전방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정가에 또 강력한 지금 태풍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검찰이 오늘 검사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하죠.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야말로 정면 충돌 양상인데요. 예. 양측 모두 왜 이러는가 좀 배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당선인의 존재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중수청 설치 움직임에 반대하며 총장직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 이 법안에 순순히 사인할 리가 없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게 거의 100% 확실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윤석열 그 당선인 취임 전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네. 이렇게 보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지층의 결집인데 지방선거의 특성상 대선만큼의 투표율을 기록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시켜서 조직선거를 치르느냐가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것 같고요. 네. 이 점을 고려해서 선명성 높은 모습으로 지지층 결집을 기하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본 것이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걸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죠. 자, 법안 통과를 막지를 못해도 법의 실행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특히 모법에서 미주알, 고주알 모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실행 계획은 대부분 시행령에 남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게 정권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수청장 임명권 같은 경우도 사실상 윤석열 당선이 취임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를 하게 돼 있죠. 네. 지금 그 발의된 법안 내용을 보면은 공수처장 추천 그 절차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민주당 추천 2명의 추천위원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그 추천위원들이 힘을 모으면 민주당 의사는 배제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중수청장 임명권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최후의 어떤 저지선이 있다.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지층 결집 문제도 똑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민주당 지지층만 결집하는 게 아니라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층도 결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윤석열 흔들기로 간주를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역으로 윤석열 지지층 결집을 노릴 수도 있다. 이 점도 함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또 검찰 조직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좀 반발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반발하는 건 어찌 본다면 저건 자연현상이라고 봐야 되죠. 자연현상.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권한을 뺏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기들의 권한을 어떤 정리를 해서 기소권만 가져라 하니까 이게 밥그릇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치열한 어떤 그 싸움이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반발 움직임 자체가 나타나는 것은 이상현상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검찰 수뇌부가 사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겠죠. 거기에 반발을 해서 또 책임을 진다라는 차원에서. 근데 민주당은 그러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어차피 검찰 조직은 이제 분해 작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수뇌부의 존속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인수위 보고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지만 검찰 개혁에 관한 김호수 체제도 인수위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아마 이렇게 민주당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찌 본다면 검찰총장보다 더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중수청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현 검찰 수뇌부는 어찌 본다면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중요한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촌철님들의 의견은 조금 나뉘시는데요. 지금 민생이 시급한데 검찰 개혁에 앞장서는 민주당을 좀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반면에 빅토리아 킴님은 검사들은 공무원인데 왜 단체 행동을 합니까? 청목TV님은 여가부 폐지한다고 여가부 고위 간부들이 집단 반발했나요?
그런데 검사들은 왜 그러나요? 특권층이란 말입니까?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예. 김영환님은 사과폰 락 못 푼다는 핑계로 무혐의 주는 검찰을 어떻게 믿습니까? 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네. 뭐 비슷한 의견으로 검찰 반발에 대해서 조금 질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1279님. 검찰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일 줄여준다는데 왜 반대합니까? 월급도 안 깎는다는데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예. 헨리 조지님은 검수완박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검찰 정상화가 맞는 표현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예. 다홍이님은 검수완박한다고 수사가 중지되는 건가요? 중지가 되진 않겠죠. 다른 곳으로 수사가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를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6대 중대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예를 들어서 중대범죄 수사청 이런 기구를 신설을 해서 여기로 넘긴다. 그래서 기존의 검찰은 뭐 이렇게 돼버리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해서 넘긴 거에 대해서 기소만 한다. 이런 구상인 거죠. 네. 네. 개파이님은 6대 범죄는 검찰이 해야 합니다. 아니면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류하든지요라고 해주셨는데 역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야 입장은 물론 촌철님들의 의견도 지금 갈리고 있는데요. 네. 이 내용 저희가 2부와 3부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당선인 여자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의원입니다. 추경호 의원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입니다.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최근에는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아 당의 전략기획과 원내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공직에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의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마평에 올랐던 추경호 의원이 역시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요.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저희야 이제 그 하나 꽂히면 이제 계속 가기 때문에 네. 그 맥락에서 한번 봅시다. 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대비되는 점이 뭘까요? 국회 경험? 그렇죠. 추경호 후보자는 의정을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가 원내 수석이나 예결위 간사를 맡아서 코로나 추경의 심사를 주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홍남기식의 회계 논리에서 벗어나서 민생 중심의 재정 정책을 펼 수 있느냐. 이 점을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그 스스로가 추경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편성한다고 직접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어떻게 할지 두고 볼 일인데요. 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순서인 것 같고 먼저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청문회 통과와 관련해서 포인트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론스타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 해소되느냐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에 론스타가 이제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핵심 쟁점이 됐던 게 인수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 문제였었는데 이때 이른바 10인회 모임이 있었다라고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2003년 7월에 서울 조선호텔 회의실에서 그때 청와대 인사,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획재정부지만 그때는 재정경제부죠. 재정경제부 인사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고 자기자본 비율 산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 멤버 중에 한 명이 추경호 후보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네. 이 문제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복잡한 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하고도 이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마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소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재미난 점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현역 불페이 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역 의원 출신은 청문회가 아니죠. 장관 자리에 다 올랐다라고 하는 네. 현역 불패 전통이 있었는데
전통이라는 표현은 별로 적합하지 않고 그냥 전통 아닌 전통이라고 하죠. 네. 이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지느냐. 이것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이비가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론스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당시 수사검사는 윤석열 당선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데이지님, 론스타로 맺은 인연들을 새 정부에서 발탁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의혹 해소에 자신감이 있다. 뭐 이런 걸까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또 이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추경호 그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청문회 같은 게 먼저 이제 서면 답변이 먼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겠죠. 서면 답변 내용이 공개가 되고 당연히 어떤 서면 답변 내용에 론스타 내용도 들어가 있겠죠.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논쟁이 상당히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 문제가 이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추경호 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인준 표결 대상은 아니에요.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결국은 어떤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 자리에 앉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그 작동했던 게 여론이기 때문에 여론이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김종희님 인사청문회 기대됩니다. 기준은 딱 조국 전 장관만큼만 하면 될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고 현님은 약간 아재 개그 보내주셨네. 장관 후보 이름으로 추경. 9011님 일단 첫 내각이니 너무 트집 잡지 말고 통과시켜주면 어떨까요? 8893님 청년 하더니 대부분 나이 있는 남자들이 장관으로. 요거는 저도 주목해서 봤는데 30대 장관 얘기를 윤석열 당선인이 한 적이 있거든요. 대선 때 했었죠. 30대 장관이 온다. 언제 올까요? 2차 내각 발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 8명이니까 혹시 있나 한번 좀 나중에 보죠. 그러니까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서울시장 출마로 논란의 한가운데 선 인물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불과 20일 만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 오세훈 후보가 50% 정도의 득표 현재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이고 우리 당 후보는 누가 넣어도 10에서 15% 이상 지고 있는 이러한 선거에 나가는 것이 이러한 이기기가 어려운 선거 누가 보더라도 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출마 선언도 하고 있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을 위해서 다시 한번 희생하겠다는 자세로 나서는 것이 책임지는 것인가? 이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2년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장 선거가 곧 있을 텐데 1순위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도전의 기회도 포기하고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도 포기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출마 강행의 이유를 이렇게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보죠.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항 또는 확인해야 할 사항을 자기 정당화 논리의 전제로 삼고 있다는 점. 요것만 뽑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말씀이죠? 아무도 안 나가려 한다고 지금 전제를 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가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 기자회견 중에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이 있었다고요. 출마 선언을 하신 네. 분. 네. 두 번째, 국회의장이 될 기회는 지금 누구도 보장하지 않은 그냥 본인 스스로 자격 부여한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주관적인 전제 아닙니까? 요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제 독배를 들 각오로 나섰다. 기득권도 포기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건데요. 여튼 관심은 이제 출마를 권유한 사람도 많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반대 목소리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요거는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게 남겨진 숙제인데요. 네. 그리고 그 전략이 좀 궁금한데 그 전략은 내일 아침 시선 집중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송영길 전 대표는 험지 아니냐. 네. 험지에서 내가 나가서 헌신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문제를 삼느냐 이런 어떤 억울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험지인 것은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험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선거판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럼 선거판이 왜 안 좋으냐? 민주당의 인식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험지일수록 오히려 민주당이 변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나마 어필되는 거 아니냐. 반대 논리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전 대표가 나가면 그게 변화의 몸부림이냐. 그렇게 간주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니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 내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해줘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